공존행동 기계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 11회 3과목 공존행동 설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 다음과 같은 전기난방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난방에 관한 설명 중에서 그림으로 보면 환수 방식을 답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공환수냐 중공역 환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환수는 펌프나 진공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중력 환수가 될 것 같고요. 환수 주간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있으므로 건식 환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 환수 방식, 중력 환수 방식의 건수 환수 방식,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펌프나 진공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중력 환수 방식으로 보일러 수면보다 환수 주간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식 환수 방식입니다. 중력 환수 방식, 섭씨 환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중력 환수, 건식 환수 방식이 됩니다. 문제 42번 LP가스의 주성분으로 옳은 것은 LP가스라고 하면 LPG의 약자이고 리퀴드 프로판 가스, 탄화수소는 C4H10, C3H8, C2H6, C1H4.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푸애매하다. 이렇게 부탄, 프로판, 에탄, 메탄 이렇게 외우는데요. 위에 부탄 프로판은 LPG 가스이고 아래쪽에 에탄과 메탄은 LNG 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죠. LPG는 액화 석유가스. 그러면 부탄과 프로판이 있는 답을 고르면 1, 2, 3, 4 중에서 2번 부탄과 프로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LPG 즉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저는 부탄과 프로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3번 가스 배관 도중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대한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가스 배관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을 나타낸다. 가스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합니다. 2번 맞습니다. 본관은 옥의 내관과 가스 계량기에서 중간 밸브 사이에 이르는 배관을 나타낸다. 내관과 가스 배관은 본관이 아니죠. 내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3번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나타낸다. 이것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4번 내관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나타낸다. 내관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핵심 정답 포인트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도시 가스 배관의 구분은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나눕니다.
본관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도시가스 업자가 있다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전국을 각 구역별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스에서 정압기, 일정 거리에 있는 각 정압기, 우리는 가바나라고 합니다. 가바나까지의 거리를 배관을 본관이라고 하고, 우리 아파트라고 말을 하면 아파트 입구까지 정압기에서 오는 배관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이 배관에서 가스 메타기를 타고 실내 화구나 연소기까지 흐르는 이 배관을 우리는 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대지 경계선부터 들어오는 관을 내관 이렇게 구분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본관은 뭐였죠? 도시가스 사업자에서 아파트 정압기, 아파트가 아니고 정압기까지 오는 배관을 우리가 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본관이 틀렸습니다. 문제 44번. 개별식, 즉 곡소식 급탕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배관 거리가 짧고 배관 열 손실이 적다. 개별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번 급탕 장소가 많은 경우 시설비가 싸다. 급탕 장소가 많으면 개별식보다는 중앙식이 더 좋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수시로 급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건물 완성 후에도 급탕 장소의 정설이 비교적 쉽다. 개별식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정답 포인트를 보면 개별식은 급탕 장소가 많은 경우 시설비가 비싸지므로 중앙식 급탕 방식을 채택한다. 정답은 2번. 급탕 장소가 많은 경우는 중앙식 급탕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45번. 통기 방식 중 각 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여 안정도가 높고 자기 사이펀 작용에도 효과가 있으며 배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기 방식은, 통기 방식 중에서 각 기구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각계 통기가 되겠습니다. 각계 통기는 개별 기구마다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1번 각계 통기입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각계 통기는 각 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해서 통기 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나 설비비가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8개 이하의 배수구를 가지는 루프 통기 8개 이하, 신정 통기는 통기 주관과 옥상관을 연결하는 통기이고, 회로 통기는 루프 통기 같은 말이죠. 8개 이하로 사용하는 통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전기 난방 배관에서 전기 트랩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전기 트랩의 주된 목적은 응축수와 수전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전기 트랩의 주된 목적이고,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관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응축수를 잘 배출하면 온도는 조절되겠지만 아닙니다. 2번 관내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예 아닙니다. 3번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것은 루, 슬, 벨, 스, 볼 신축 조인트죠? 아닙니다. 4번 관내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해서 전열 면적을 넓혀주고 신속한 응축수를 배출하는 것이 전기 트랩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전기 트랩은 스팀 트랩이라고도 하고 전기 중 발생하는 응축수를 분리해서 수격작용 및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정답은 4번 배관 내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하고 배관 부식 방지, 수격작용 방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관 내에 분리된 전기나 공기를 배출하고 물의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관에 공기를 배출하고 물의 팽창을 방지하는 것은 팽창 탱크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팽창 탱크는 물의 팽창에 따른 배관이나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고 관 내에 공기를 배출하는 탱크를 팽창 탱크라고 하고 팽창 탱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공기를 배출하는 것 두 번째, 팽창에 따른 장비 파손이 첫 번째 목적.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팽창 탱크입니다. 공기 배출과 팽창에 따른 배관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 팽창 탱크. 문제 48번 급수관의 직선관로에서 마찰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선관로의 마찰 손실은 이렇게 씁니다. 비례한다. 뭐에? 길이의 마찰 손실과 지름에는 반비례합니다. 속도의 자성에 비례하고 중력 가속도의 2배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얘를 비례한다를 공식 이 꼴로 쓰려면 관마찰 계술 F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마찰 손실은 관지름에 정비례한다. 관지름에 반비례하죠. 틀렸습니다. 마찰 손실은 속도수도에 정비례한다. 속도수도 자성에 정비례하죠. 틀렸습니다. 3번 마찰 손실은 배관 길이에 반비례한다. 배관 길이에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4번 마찰 손실은 관내 유속에 반비례한다. 관내 속도에는 비례한다. 이게 틀리고 자성은 상관없이 정비례 2번을 정답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찰 속도수도의 자성에 비례한 비례는 맞거든요. 그래서 1, 3, 4가 완전히 틀린 거고 2번은 비례는 같이 하니까 속도의 자성에 비례한다. 여기까지를 해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관마찰 계수 관 길이에 비례하고 유속의 이성에 비례하며 관경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써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었네요. 마찰 손실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49번 배관에 행거용 지지철물을 매달기 위해 천장에 매입하는 철물은 행거가 천장에서 배관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행거를 매입하는 철물은 턴버클, 가이더, 스포트, 인서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이후에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인서트는
행거를 매달기 위해 천장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입니다. 즉 정답 4번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거푸집을 먼저 짓고, 첫 번째로 거푸집을 짓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왜 있죠? 빨간색으로 철근을 배건을 하고, 두 번째는 철근을 배건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깥 거푸집을 짓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게 배관이나, 그 다음에 배수관 혹은 급수관, 급수관 혹은 에어컨 파이프 등을 매립하고, 또한 전선관을 매입을 합니다. 바깥 거푸집이 3번, 배수관이나 전선관들이 4번. 그 다음에 이 거푸집 바닥에 인서트를 도면에 걸린 대로 박아주죠. 그래서 인서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거푸집을 제거하면 여기에 인서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 인서트에 나사철물을 받고 환봉을 받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행깅을 하고 파이프를 매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넣는 것은 턴버클이라고 합니다. 턴버클은 위에는 오른 나사, 아래는 오른 나사와 왼 나사로 조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세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래 위로 나사가 올라와서 줄어들고 수평을 고정할 수 있는 게 턴버클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깅을 한다는 것은 덕트도 행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달면, 이럴 때 설치하는 것이 인서트가 되겠습니다. 행거용 지지철물을 매입하는 것은 인서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50. 냉온수 헤드에 설치하는 부속품이 아닌 것은, 냉온수 헤드는 냉온수를 모아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배관으로 구성해서 만들어 가는데요. 사진을 보면 지금 보이는 요 그림이 메인 헤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발이 있고 화살표로 정리된 급수 방향이 정리되겠습니다. 인입 헤드들이고 출고 헤드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끝에 있는 것은 급수관이 되는 것이고 입출구가 정리됩니다. 여기는 압력계가 붙어 있고 각종 밸브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작게 보이지만 수동형 버터플라이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온도계가 각 배관마다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압력계도 배관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쪽 아래쪽에 드레인관과 헤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품이 아닌 것은 헤드에 들어가는 부속품은 압력계 있었습니다. 드레인관 있었습니다. 트랩 장치, 트랩 장치는 전기 헤드에서는 있습니다만 냉온수 헤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있습니다. 요 높이는 바닥에서 1.2m 정도의 밸브 위치를 정해서 씁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정답 포인트는 전기 헤드 하부에 전기 트랩 장치를 설치해서 응축수를 배출하는 것이 전기 헤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대먹임 제어계에서 A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본 회로는 대먹임 제어계라고 했는데 시킨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시킨스 회로에서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동작 신호가 만들어지고 제어 요소에서 조작량을 주면 제어 대상에서 제어를 합니다. 제어량이 나오는 것이 제어가 되고 이 제어를 검출을 해서 다시 피드백 해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입력 신호는 플러스, 피드백 신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시퀀스 피드백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이 되면 A 부분은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검출부가 되고요. 추가적인 설명 하나 더 드리면 B 부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B 부분은 제어 요소가 되는데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나누게 됩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목표값이 주어지면 기준 입력 요소가 들어가고 이제 동작 신호가 정리되면 제어 요소인 조절부와 조작부에서 조작량을 만들어냅니다. 제어 대상에서 외부 신호가 들어오면 제어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검출부에서 검출해서 피드백 해주는 시퀀스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부분은 검출부,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는 시퀀스 피드백 제어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2번. 베리스트는 인가 전압의 비선형 2단자를 낙뢰나 전압의 이상 전압 시에 접점 불꽃을 제어하는 반도체 반도체나 트랜지스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베리스타입니다. 1번 비직선적인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갖는 2단자 반도체 소자이다. 2단자 반도체 소자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더 읽어보도록 하죠.
비적선적인 전압전류 특성을 갖는 3단자 아니고 2단자입니다. 비적선적인 전압전류 특성을 갖는 4단자 반도체이다. 아닙니다. 4번 비적선적인 전압전류 특성을 갖는 리액턴트 소자 아닙니다. 2단자 소자 베리스트는 전압전류의 특성을 갖는 2단자 소자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베리스타는 인가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비선형, 비직선적인 반도체 소자입니다. 낙뢰나 이상 전압 등에 있을 때 전기 접점에 불꽃을 촉구하는 반도체 정육이나 트랜지스터 회로를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베리스타라고 합니다. 베리스타는 비직선적인 비선형 전압 전류 특성을 갖는 두 번째 2단자다. 두 번째가 아니고 2단자 반도체 소자를 우리는 베리스타라고 합니다. 베리스타의 정확한 정의를 보여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에 틀어진 유사 해설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정답은 1번. 빨간 걸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비직선적인 비선형인 전압 전류 특성을 갖는 2단자 반도체 소자를 베리스타라고 합니다. 문제 53번. 잔류 편차 옵셋을 발생하는 제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는 비례 제어, P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분류해드리면 제어 동작에 의한 분류는 크게 연속 제어와 불연속 제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연속 제어부터 설명드리면 불연속 제어는 이위치 제어, 즉 온오프 제어가 있고 다위치 제어, 불연속 속도 동작 제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제어로 비례 제어, 즉 P 동작 제어가 있고 적분 제어, I 동작 제어가 있습니다. 미분 제어, D 동작 제어가 있고 비례 적분 제어, PI 동작 제어가 있고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D 동작으로 총 5가지의 동작 제어가 연속 제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P 제어인 비례 제어를 설명하면 조작량을 목표값과 비례한 크기가 되도록 제어하는데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가 P 동작 제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적분 제어는 P 동작에서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제어를 I 동작 적분 제어라고 하고 미분 제어 D 동작 제어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이고 진동을 억제합니다. PI 동작은 간헐 현상이 있는 제어, 즉 P 동작에다가 적분 제어를 넣은 거죠. 잔류 편차를 없앤 제어가 PI 제어입니다. 비례 적분 미분 제어, 즉 PID 동작은 비례를 하고 적분을 해서 옵셋을 없애고 그 다음에 오차를 방지하는 동작이 PID 제어가 되겠습니다. 잔류 편차를 발생하는 제어는 P 제어, 이 잔류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I 제어, 즉 적분 제어를 하고 진동이 생기는 오차가 생기는 제어는 D 동작 제어가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으로 틀린 것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저항 제어법 있습니다. 계좌 제어법 있습니다. 전압 제어법 있습니다. 주파수 제어 방법은
교류전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파수 제어 대신 직류전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속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직류전동기는 직류를 사용하므로 주파수는 관계없다. 즉 교류전기에서 주파수 제어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직류전동기 제어는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 자속 제어 네 가지 방법으로 제어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주파수 제어는 교류전기에서 사용합니다. 문제 55번. 교류에서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는 시료값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값은 시료값 곱하기 루트 2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값으로 계산하면 시료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시료값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루트 2분의 최대값은 1번이네요. 1번이 시료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즉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승입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시료값은 최대값 나누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다음 중 다른 값을 나타내는 논리식은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식 계산할 때요. 요거 하나가 정리되면 x 플러스 1은 1이다. y 플러스 1도 1이다. 요것만 정리하면 논리식 정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x 플러스 1에 y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뭐다? 1이다. 1 곱하기 y는 y가 되지요. 정리했고요. 두 번째, 이 값을 y로 또 공통으로 잡으면 xy 곱하기 x바 플러스 x 값이 되겠습니다. x바 플러스 x는 1. 그래서 이 값도 y 값이 나오네요. 3번을 계산하면 y 값으로 다 정리하면 x 플러스 x바는 1이네요. 그래서 이 값은 y 플러스 1에다가 y 값이니까 y 플러스 1 값은 1이죠. 그러니까 이 값도 y가 나오겠습니다. 4번을 풀어보면 이 값은 조금 어렵게 풀어야 되나요? x y 바 플러스 x 곱하기 x 값 플러스 x y 값이 정리되니까 이 값에서 x 플러스 y는 y가 아닌 것이니까 정리하고 이 값을 한 번 더 정리하면 x 1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y는 1이니까 정리하면 이 값은 x 값이 정리돼서 1에서 3번까지는 y 값,
4번만 x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1 돼서 1로 정리해서 y값만 남는 것이고, x바 y의 y는 x바의 x값이라서 1값이고 이 값은 y값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y 플러스 x, x바의 y값은 y 플러스 1에 1값으로 정리하고 y만 남으니까 y가 되겠습니다. 4번 x 갈로 열고 y바 플러스 xy 값을 정리하면 아까 여기서 y와 x바는 1값으로 정리해서 1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x 값으로 정리해서 전혀 다른 x 값이 정리되겠습니다. 논리식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은 x바 플러스 x 값도 1이다 정리하면 되고, x바 요거 하나 더 정리해 주시면 정리가 되나요? x바가 정리되니까 x 플러스 y바 값도 1로 정리하면 총 4가지의 기본 정리만 되면 다른 값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프로세스 제어나 자동 조정 등 목표값이 시간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제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제어는 정치 제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제어는 정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정치 제어는 일정한 목표값을 시간에 관계없이 유지하는 제어이고, 물탱크 수위 제어나 전기로의 온도 제어 등에 사용하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치 제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제어, 정치 제어입니다. 문제 58번. 대먹임 제어를 옳게 설명한 것은, 대먹임 제어는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는 1번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서 정정 동작을 하는 방식. 피드백 제어의 정확한 설명이네요. 아주 간략한 설명으로 피드백 제어가 맞고요. 2번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방식. 프로그램 순서니까 시퀀서 제어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피드백 제어가 아니죠. 3번 외부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데 따라서 제어하는 방식. 이 방식은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4번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은 시퀀스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가 아닙니다. 대먹임 제어가 아니죠. 정답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피드백 제어는 페루프 제어라고도 하고 대먹임 제어라고 합니다. 피드백 제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력과 출력의 결과치를 비교해서 제어 편차가 0이 되도록 조작량을 제어하므로 그 정도의 제어가 가능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P 제어, I 제어, 석분 제어, 미분 제어, PI 제어, PID 제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피드백 제어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목표값에서 기준을 입력하면 동작 신호가 가고, 제어 요소에서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나눠 있고 조작량이 나갑니다. 목표치에 대해서. 그래서 제어 대상에서 외란이 들어오면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제어를 정확하게 되는지 뭐 하죠? 검출해서 피드백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을 피드백 제어라고 하고, 대먹임 제어라고도 합니다. 대먹임 제어, 즉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제 59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용 보호 계정기는, 변압기 검출용 보호 계정기는 1번 차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정답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면, 차동 계정기는 피보호 설비에 유입하는 어떤 입력의 크기와 유출되는 출력의 크기 차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 동작하는 계정기를 일괄하여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 차동 계정기는 변압기의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됩니다. 변압기 고장 검출용 기기는 차동형 계정기로 일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60번.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것은, 온도가 달라지면 저항이 변해서 온도 측정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서미스트라고 합니다. 서미스트는 정답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미스트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반도체 소자로,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감소하고 온도가 하강하면 저항이 커지는 부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데, 온도를 전압으로, 저항이 커지니까 저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온도 측정에 사용하는 것을 서미스트라고 하고, 정답은 1번 서미스트가 되겠습니다. 서미스트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해서 온도계로, 온도 검출용으로 사용을 합니다.